예, 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재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앞으로 4년간 우리 고성군정을 이끌어갈 행정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각 후보자들의 제대로 된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어떤 후보자가 고성군민을 위한 참 공약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그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시간이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 소개는 기호 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 하항열 후보자 소개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정종조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무소속 이상근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단상의 토론회는 못 올라오시지만 나중에 연설을 따로 하실 기회를 드릴 후보자 계십니다. 기호 5번 김인태 후보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기호 6번 무소속 하태호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본격 단상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등록한 후보자가 있습니다. 기호 5번 김인태 후보자님을 앞으로 모셔서 5분간 본인의 정책 및 공약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고성군수 후보자 기호 5번 김인태 인사 올립니다. 저에게 귀중한 한 풀을 주십시오.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 침몰 사건을 바라볼 때 현 정권의 무능함, 우리 국민들과 고성군민들의 두 눈을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이는 무능한 정권이 선거 때만 되면 고성 경제를 살리겠다고 장밋빛 공약을 해왔지만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고 고성군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고성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성군민 여러분들은 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까? 이대로 죽을 듯이 있어야 합니까? 이런 무능한 정치꾼들이 더 이상 고성군수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성군민의 대부분이 농업, 업,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만 가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상을 만들었습니까? 농민과 축산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올라야 고성군민들이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성군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상품들이 잘 팔려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은 경쟁과 포화 상태로 더 이상 상품의 판로는 막히고 재고는 쌓이만 가고 있으면 농업업 축산인들의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군수 후보자 기호 5번 김인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 업, 축산물, 유통물류센터를 설치하여 고성군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상품을 전국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행정 조직을 개편하여 농업, 업, 축산업, 해외 수출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해외 수출의 길을 열겠습니다.
그리하여 농업 축산업들이 부자로 만들겠습니다. 고성 군민들은 1등 가는 부자로 만들겠습니다. 농업, 축산물, 가공업체와 협약을 맺고 국내외적으로 직거래 협약을 개척하겠습니다. 영시한 농업, 축산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목적 예산 수립을 하여 영세농업 축산인들의 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둘째, 율대 농공단지의 대동 농공단지를 확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현대화 시설을 설치하여 조선 플랜트 전문 기업체와 항공부품 산업 전문 기업체를 유치하겠습니다. 우량기업체 추진 전담 부서를 군수 산하에 설치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성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군수가 시급이 할 일은 고성 군민 모두가 직업을 갖고 소득이 올라가면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살림살이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성 지역에 우량 기업체가 유치되고 군민의 생산물이 판로가 개척되면 해외 수출의 길이 열린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 직업을 갖는다면 분명히 고성은 잘 사는 고성, 부자가 되는 고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중차 대한 오로지 기호 5번 김민태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귀중한 한 표를 진정한 일꾼 기호 5번 김민태께 찍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는 결코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비정규직 분들과 조선산업 노동자들과 영시한 자영업자들의 근익 복지를 위해 각종 예산을 지원하며 필요한 조례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농업, 축산인들이 잘 사는 고성사회, 노동자들이 잘 사는 고성사회, 자영업자들이 잘 사는 고성사회, 돈보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살기 좋은 고성사회를 고성군수 후보 기호 5번 김인태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기호 5번 김인태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오늘 단상에 토론은 같이 못하시지만 본인의 정책과 연설을 고성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비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께 토론회에 관한 유의사항 및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으며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진행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는 출마의 변을 시작으로 두 번째 공통질의, 세 번째 후보자별 핵심 공약 발표, 그리고 상호 토론, 마무리 발언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대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네거티브 공격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 본인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상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부분을 집중 토론하는 수준 높은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박수를 치거나 연호 행위는 일체 삼가하겠습니다. 본격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자들이 이번 선거에 출마한 출마의 변과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호 2번 정종조 후보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고성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각오로 출마한 군수후보 2번 정정조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고 되새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이런 공약 저런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에어파크 인구 10만의 고성시를 이야기합니다. 인구 10만이 고성 국민을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정종조 5만 6천의 고성 국민이 행복한 고성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군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저 정종조 세계를 무대로 무역업을 하였던 무역회사 CEO 출신입니다. 고성의 미래와 국민의 살림을 챙겨 고성군의 주지인 고성군민에게 이익을 돌리는 새로운 군수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는 첫 고성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국민이 어렵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고뿐인 정책이 아닌 국민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정책들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지난 민순 군수 시절 개인의 출세욕과 성과주의로 벌였던 전시행정, 대규모 시설 건립 공사에 들어갔던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겠습니다. 가용 예산을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챙기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기호 2번 오케이, 정종조 국민 여러분에게 오케이를 받는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 바라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만 그 준비해 오신 원고는 정해진 시간 안에 잘 발표를 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끄지게 됩니다. 다음 순서는 기호 1번 하학열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 군민 여러분, 저는 지난 12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제5대 전반기 의장, 제9대 도인을 지내는 등 그동안 국민 여러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게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2003년 매미 태풍 때는 육지와 바다가 뒤바뀐 참담한 현장에서 근 한 달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재난복구에 매달리면서 구슬땀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또 공룡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먼 이국 땅인 중국 저공시를 3번이나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또 조선산업특구 유치를 위하여 서울로 부산으로 그리고 중앙공무원 도청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동분수주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이룬 것도 적잖이 있지만은 우리 고성군은 아직도 5만 6천 작은 농촌군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 1만 4천의 노인 어르신을 잘 모시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 세대를 잘 키우고 교육도 잘 시키기 위해서는 가정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유입되어 시장 경제와 상업을 부활시켜 농공상업이 동반 성장되는 고성군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이제 힘 있는 여당 군수가 필요합니다. 저 학렬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군현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발전을 개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호 6번 하태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무소속 고성군수 후보 하태호입니다. 국민 여러분, 고성이 참 어렵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뭔가 바뀌어야 합니다. 뭔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고성이 역동적인 고성, 살맛나는 고성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인드, 다양한 경험,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과 해안을 갖춘 행정수장이 들어서야 합니다.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국회에서 오랜 동안 일하는 동안 다양한 지식과 국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14대와 16대에 걸쳐 정치 거목이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공보비서관으로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 국정 경험을 쌓기도 했지만 다양한 중앙 인맥도 쌓았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고성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고성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면서 고성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그동안 땀 흘려 준비한 정책과 비전을 고성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실현하기 위해 또다시 군수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지만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와 국회의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고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주인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수 군의원 후보는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과 신념에 따라 또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4번 이상근 후보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고성 경제는 물론이고 고성 국민들의 심성에 엄청난 어려움을 준 데 대해서 군수에 출마하는 후보자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고성 군수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기호 4번 이상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고성 청년회의소 김병찬 회장님을 비롯한 참가해 주신 유권자 및 지지자 여러분들께 오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된 대로 저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통일정책 자문위원도 했고 박근혜 캠프에서 통일정책 특보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오는 이유는 다 짜여진 각본에서 배경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후보 검증보다 줄서기 잘하는 사람이 공천되는 잘못된 관행을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루스에서는 경남 지역은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고 했습니다. 선거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고성군수 그렇게 뽑아도 됩니까? 그렇게 삼성군수 만들었는데 여러분 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정신 번쩍 차려야 합니다. 우리 고성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피와 무사안일 핵파해야 합니다. 현실성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에 흔들리지 말고 돈 낸다는 거짓말 걷어내고 진정으로 고성을 위한 군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 속의 진짜 군수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희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우리 각 후보자들의 출마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 모두에게 묻는 공통 질의 순서 시간입니다. 네 가지의 지역 현안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공통 질의 중 일부는 지난 민선 때 추진했거나 또는 지금까지 매듭짓지 못한 현안들입니다. 잘못된 부분의 지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 질의 시간입니다.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앞으로 개최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만약 개최한다면 어떤 보완책이 있는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하학열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사회자께서 방금 우리 경남 고성공룡 엑스포 앞으로 어떻게 개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공룡 엑스포는 연속 3회 개최로 이제 흑자 운영이 가능하기에 저는 지속적인 개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엑스포 행사 기간과 비엑스포 행사 기간 동안의 수입이 격차가 발생하기에 비엑스포 행사 기간 동안의 활용 방안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먼저 역대 공룡 엑스포 개최 성과를 보면은 2006년 1회 때 목표 대비 한 40의 부척자가 났습니다. 2009년 2회 때는 군비 대비 7억 3천의 흑자가 났고 2012년 3회 때는 군비 대비 20억 원의 흑자로 고성군 세이브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4회 뒤회 때는 점차 수익 구조가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엑스포 행사는 공룡 브랜드가 형성되어
고성 고유 브랜드로서 가치 창출의 기회는 매우 크기에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3년 단위의 엑스포 개최 기간 수익 대비 비엑스포 개최 기간은 연간 30만 명 정도의 관광객에 그치고 수입은 10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공무원, 군청 공무원의 인건비를 빼면 유지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공룡 엑스포와 연계된 힐링 관광 산업을 추진하여 고성 지역별 테마 도시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기존 공룡 엑스포장인 다항포는 빅 축제를 결합하여 야간에도 관광객이 넘쳐나는 성공적인 엑스포로 개최하려 합니다. 현재 전국의 LED빛 축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청도의 프로방스의 경우에도 빛과 연계한 축제를 통해 연간 6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사례를 볼 때 관광객은 볼거리, 먹거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룡 조형물과 연계된 빛 축제를 고성 전체 테마도시로 진화 발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고성읍내 신월리 남포항에도 빛을 테마로 한 볼거리와 음식점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이 찾아와 먹거리가 풍부하고 볼거리가 많은 엑스포 관광지로 조성한다면 지역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되고 공룡나라 고성의 브랜드로 더욱 상품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항일 후보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엑스포를 계속 개최할 것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자, 다음은 하태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지난 세 번의 공룡 엑스포는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행정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 축제 경제 엑스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비용 고수익 축제가 아니라 고부용 저수익 축제였습니다. 처음부터 입장권 강매 논란에 휩싸였고 고성업은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관람객들이 많이 왔다고는 하나 공짜 관람객이 3분의 1이나 되고 왔던 사람들도 먹고 자고 돈을 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쳐가고 말았습니다. 고성업은 파리만 날렸습니다. 해안면도 별반 엑스포 특수 효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겉은 화려하면서도 내실이 없는 전시행정의 전행이었습니다. 지금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행정 낭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룡 엑스포는 따라서 전면 재검토돼야 합니다. 우선 저는 대기업에 용역을 주는 민영화가 제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은 공룡 엑스포는 하되 규모와 기간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민속 음악 축제와 같은 행사를 연계해서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평상시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즐길 수 있는 유휴시설, 테마공원 등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엑스포는 개최를 하되 다른 기업과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축제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행정력이나 예산은 대폭 축소한 상태에서 개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민영화를 해서 용역을 주면은 최선이고 그게 제가 볼 때는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은 저 시설물을 갖다가 썩게 내버릴 수는 없으니까 엑스포는 하되 기간과 규모는 단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네, 다른 알겠습니다. 답변은 사업하고 네, 하태호 연결해야 후보님 된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공룡 세계 엑스포 계속할지 일단 그 경제성 즉 수익성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룡 엑스포 끝나고 나면
경제 유발 효과가 실질적으로 얼마인지 그거는 실질 접근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성 그 공룡나라 고성이라는 브랜드는 사실 이 소중한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공룡 세계 엑스포가 간주도 행사이기 때문에 투자비 그리고 투자비에 대한 그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순기능, 역기능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고성관광공사를 설립해서 해결하도록 접근을 하겠습니다. 고성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지방 공기업 차원에서 간주도가 아니라 민자를 투자해서 거기다 그에 대한 또 이 인프라를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영하고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룡 엑스포로 봐서 고성에서 자고 체험하도록 가는 그런 인프라는 확실하게 제가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항포를 위시해 가지고 고성읍 그리고 그 남포항 또 그 해군 조육사령부 부지도 내가 일부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뭐 NC 다이노스를 뭐 그 제2구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뭐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을 저는 제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가이면 쌍조감 이래가 삼각 관광 벨트를 구축해 가지고 당일치기가 아니라 2박 3일, 1박 2일 할 수 있는 그런 고성의 힐링 여행지로 저는 개발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후보님께서도 결론은 고성관광공사를 만든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개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고성관광공사를 만들어가지고 관광공사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차원에서 바랍니다. 네.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 대신에 또 알겠습니다. 마인드도 확립을 하고요. 자, 다음은 정종조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공룡 엑스포 축제 때문에 지역 신문에 글을 쓴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도대체 공룡 엑스포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겠어요. 축제 지역마다 합니다. 그러나 축제의 의미가 과연 지역과 아니면 고성에 어떤 경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룡 알을 낳습니까? 새끼를 낳습니까? 고기를 팝니까? 왜 공룡입니까? 고성에 정말 중요한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오광대, 농료. 왜 그 행사들은 초라한데 어떻게 공룡 엑스포에 6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합니까? 270억 적자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지자재 180억이 빚을 지고 있는 경남 고성이 또 다시 60여억을 대 축제를 한다 그러면 남이 모르겠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국민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정종조 후보님께서도 그러면 본인이 지금 본인 생각에 폐지하겠다, 개최하겠다가 아니고 결론은 국민에게 뜻을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군소의 권한은 없습니다. 국민의 권한입니다. 개인적으로 개최를 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국민이 한다 그러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공통질의 시간을 마치고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근본 6.4 지방선거에 있어서 아마도 전국적 공통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우리들에게 큰 아픔과 그리고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비록 세월호는 1시간여 만에 침몰하고 말았지만 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과 우리 전 국민들의 상처는 천여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은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피해에 대비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가 하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주제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관내에 진행되고 있는 난개발과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정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하태호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최근 그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집중호우, 대규모 태풍 등 자연재난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고 에너지 통신 등 각종 산업의 발달로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 등 대행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 생활 패턴 등의 변화로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재난 예방과 안전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번에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고성군수가 되면 골목에서부터 바다까지 고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군수가 되면 사고 및 재난 예방, 신속한 초기 대응 구축, 완전한 복구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까지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성 지역에 맞는 재난 방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민과 관이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고성군과 사회단체, 고성경찰서, 고성소방서, 군부대, 유관 관련 단체가 총망라된 재난총괄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월 1회 이상 정례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성의 실정에 맞는 재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사건 사고로부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또 고성 국민만큼은 안전 습관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기본 교육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교육까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한 보험회사 직원이던 하일리라는 사람은 5천여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했는데 이때 1대 29대 300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300여 건의 경미한 부주의가 29건의 경미한 사고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큰 대형사고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의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현장을 직접 챙기는 그래서 점검하는 그런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상근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민 중심 재난 관리 시스템을 점검 가동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국가의 청와대 직속으로 국가안전처가 설치가 되고 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가 되면 군수 직속으로 재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좀 세계적으로 안전과 재난 관리가 하도입니다. 우리가 큰 희생을 치르고 전 국민이 안전과 재난 관리의 중요성을 실감을 했습니다. 관내 보면 공장 부지 개별 입지로 선정으로 상리라든가 동해면 지역 난개발이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고성군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3년도 사이에 공장 인가가 낮다가 승인 취소된 공장이 36건에 이릅니다. 이것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존 부지와 공장들을 활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역 개발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난개발 부지가 방치되면서 재난 위험도 높아집니다. 재난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주의, 경보, 삼각지역 등 위험도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군수가 현장을 직접 뛰고 관리하면서 이건 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것 필요가 없습니다. 군수가 재난이 지역이 어디 있는가를 확실히 살피고 현장의 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성군이 거의 초고령 사회입니다. 24.5%입니다. 지금 우리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요. 이 노인분들이 사실 재난이라든가 이런데 취약한 그에 사실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실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장애 도시 선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안전하고 고성 군민이 안전한 그런 재난 관리 시스템, 실질적으로 군수 직속의 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 기구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 군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그 행정 공무원이 할 각오도 뭐 달리 해야 되고 또 마인드도 달라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행정은 물론이지만 전 국민들은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 체험, 현장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 무장의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정조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학과 안에 갇힌 생각만 하면 넓은 수가 없습니다. 문민정부 시절 이건희 삼성 회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하고 인터뷰 그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업은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곤욕을 지렸습니다. 기업가 회장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정말 부족할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도 그렇게 못하고 걸음도 바로 못 걸으면서 세상을 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무역을 하고 고향에 돌아 살고 있지만 정말 한심스러운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남의 나라에서 배선을 시키는 배를 사가지고 사람 300명을 태우는 대한민국,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고치겠습니다. 이 특별한 매뉴얼 없습니다. 분명히 법에 적용된 안전사고의 처리라는 매뉴얼은 있습니다. 과연 그 매뉴얼을 지도자가 지키는 안 지키는 문제지 새로운 매뉴얼 다시 안 놉니다. 문제는 정말 국민의 재산과 책임을 지는 군수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저 특별하게 대책 없습니다만 현재 만드는 매뉴얼대로 군수직을 걸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황열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이 난 원인과 또 침몰했을 때의 구조 사항, 그 이후의 일련의 어떤 진행 사항을 보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판단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는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게 빠르게 해야 되겠다, 또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리 고성군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관내 난개발 예상 지역은 공장 부지로 개발하다가 부지만 조성해두고 무방비로 방치된 곳이 고성군 관내에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난개발 공사의 방치 원인은 공장 부지 개발자와 입주 기업 간의 문제로 개인이나 기업 소유의 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군수가 되면 이러한 민원 문제로 인하여 고성군민의 위험 요소가 방치되지 않도록 중재를 통해 조속한 해결과 병행하여 군대 위험 요소를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평상시 군 조직 구성이 재난시 종합 상황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고성지역 전체의 시설 현황 및 재위험지구 관리지역, 이재민 수용시설 등에 대한 파악 및 현황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고성지역 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 및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지역별 침수 위험, 붕괴 위험, 취약방재시설, 해일 위험 지구 등 지역별 관리 현황과 지구별 지정관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성에는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남리 내 남포, 수해, 남해, 구암 등의 상습 침수 지역을 국비 170억 원, 군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분당 4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 펌프장 1개소를 2016년까지 갖추고 상습 침수 지역인 오산 지구를
하천 재해 위험 침수 지역으로 구분하고 하천 개보수 사업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가정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응급상황 시스템 구축입니다. 무한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며 119와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의 응급상황 조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통질의 두 번째 시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네 후보자 중에 어떤 부분이 좀 더 우리 현실에 지금 직시에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하나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고성읍 수남리, 그러니까 성내리에서 내려가서 사거리를 기준으로 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작년 홍수가 난 상태가 아닙니다. 시간당 폭우가 쏟아지면 이렇게 오피스텔 1층에 반 이상이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멀리 볼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바로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 어느 분이 당선되더라 해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두 번째 시간에 공통질의를 다뤄봤습니다. 다음은요, 공통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 조선해양 관련 그리고 항공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는 이와 관련한 기업 유치 방안과 또 현재의 지역 기업 관리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답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상근 후보자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네, 조선 특구 새롭게 변화시켜 가지고 살리고 싶습니다. 한동안 조선업이 어려움에 빠졌다 그러지만은 지금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조선 회사들이 일감이 살아가지고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 해외 발주를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조선 산업에서 해양 플랜트 산업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 차원에서 확실하게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업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 행정은 지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있는 기업 고성군 관내 기업들 조선 산업 기업들은 그 근로자들을 고성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대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산업 이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 홍준표 지사가 말씀하셨다시피 미래 산업 50년에 고성의 항공 부분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사실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진주와 사천에 이거 항공 산업이 특화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촌 산업단지 아시죠?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 현재 항공고등학교 이게 제가 10년 전에 항공 전문학교로 설립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항공우주산업 전문학교로 32를 만들려고 5년제를 만들려고 크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되면 이 부분은 항공 전문 대학교로 성격을 시켜가지고 소행 비행기도 여기서 제작을 하고 시험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험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디로 뭘 만들어야 되냐면 활주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활주로. 이 시험 활주로입니다. 에어파크는 하나 마니아를 내주의 활주로지만은 제가 계획하고 있는 활주로는 산업용 시험 산업용 시험 활주로입니다. 이 시험 활주로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 관내에 있는 항공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리에 지금 현재 지금 정리되지 못하는 그런 부지들이 우리 정촌 산업단지와 연결을 해가지고 항공단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한번 우리 항공 산업 분야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항공 산업과 조선 해양 산업이 쌍끌이식으로 추진을 하면 우리 고성의 경제가 확실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다음은 정종조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자마다 조선해양 플랜트 사업, 항공우주 산업이 고성 국민들의 부자를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집니다. 사업은 미래 산업과 사양 사업과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미래 산업이라는 건 최소한 50년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고, 사양 산업은 경쟁력이라든지 국제 경쟁력에 밀려가지고 오래 견디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항공우주 산업을 미래 산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고성에서 필요한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조선산업 특구 만든 지 얼마 만에 망했습니까? 산과 바다 찢어라 놓고 천연자원법 없애버렸습니다. 군수정책 함부로 세우면 안 됩니다. 군수정책 하나에 국민의 삶이 결정됩니다. 저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산업은 고세에서 꼭 필요해야 되는 산업은 실버산업과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 자연을 보호합니다. 부가가치를 높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사시사철 관광이 몰려온 것은 통영 거제입니다. 왜 고성이 그 옆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 놓치고 있습니까? 저 정말 한심스러워요. 정치가들 눈에는 그거 안 보입니다. 저 눈에 보입니다. 작년 중국 민항기 처음으로 사천을 왔습니다. 중국 13억 인구가 대한민국에 관광할 수 있는 자리는 제주도 서울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사천으로 옵니다. 그리고 크루즈 관광선이 통영으로 옵니다. 이 사람들 놓칠 수 있습니까? 고소해서 잡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잡아야만이 우리 1차 산업이 농축수산물이 살아갑니다. 왜 지형적으로 지리 조건으로 맞는 산업을 놔두고 항공우주산업 에어파크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군수가 되면 국민들 지갑에 외국 돈을 재울 수 있는 고성의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손뼉 좀 쳐주세요. 정책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저 군수 자리 탐내지 않습니다. 정말로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고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답변하는 후보자께서도 박수를 유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 청중 여러분께서도 마쳐진 시간까지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항열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조선산업과 항공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 국민들께 토론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해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만 6천 고성군보다 인구가 많은 지자체가 창녕하고 함안입니다. 기업들 많이 들어가요. 과연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조선 특구에서 조선해양 플랜트로 변경을 하는데 올 8월 달 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플랜트 수주가 많이 들어옵니다. 플랜트 수주가 왜 많이 들어오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 에너지가 심해에서 올라옵니다. 지금 이지 에너지라고 해서 석유, 석탄 이런 에너지보다도 훨씬 흐른 에너지가 심해에서 나옵니다. 바다 밑 2km, 3km 밑에서요. 그 에너지를 뽑아 올리면은 지금 석유가보다도 5분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에너지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는 대형 플랜트가 필요해요. 그 수주를 갖다 우리가 많이 받아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동해 바다에 있는 그런 면적도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플랜트를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공산업은 아까도 우리 이상건 후보님께서 할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 찬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환경영향 평가를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그동안 우리가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학생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돈 없으면 못합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일단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공산업
사천이 우주항공 국가산업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고등학교 있습니다. 항공고등학교에서 인력 육성해서 공급합니다. 기업은 인력이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항공산업 배후도시 됩니다. 우리가 흐른 땅 군에서 산단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공장 들어오라 그러면은 들어올 기업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된 헬기라든지 소형 항공기를 시행 비행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 개인이 가면은 400만 원, 500만 원 들잖아요. 지금 우리 고성에서 생산되는 만약에 항공기를 생산했다. 시험 비행 미국 가야 됩니다. 동체까지 가야 되죠. 그 인력이 얼마나 많이 가야 됩니까? 몇십억이 깨집니다. 저 양반들은 소형 항공기 할 줄 만들었다고 아웃성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창원에 있는 또 사천에 있는 항공 작은 소형 중소기업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고성업이 활성화된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 하태호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이 잘 살려면은 기업 유치해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효과, 기업 유치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 여건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부품 산업단지 조성에 먼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정부하고 경남도가 사천, 진주시를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하고 2022년까지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사천, 진주는 계획대로 된다면은 동부가 항공산업 생산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따라서 서부 경남이 항공 전략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우리 고성군도 항공 부품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군수가 되면은 전담팀을 구성해서 부지도 물색하고 기업 사업자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조선해양 플랜트 사업 육성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가 많이 급증하면서 해양 유전 개발을 위한 시추 구조물 설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 플랜트 사업은 2030년까지 약 6% 내지 7%씩 성장하고 5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종조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 20년 이상을 가는 사업이니까 이는 뭐 미래 전략 산업이라 해도 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 산업특구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양촌 용정지구 이것을 조선 해양 특구로 바꿔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도 유치하고 행정적 뒷받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인구 유입 효과가 있으려면은 주거시설, 그다음에 교육시설, 위락시설, 도로 확충 등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배후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 플랜을 제가 군수가 되고 나면은 작성해서 국민 여러분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통질의 세 번째 답변까지 모두 다 들었습니다. 네 번째 공통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우리 오늘 네 후보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조선이나 항공에 관련된 산업단지를 미리 어떻게 한 우리 공유지나 부지를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산단을 조성하고 또 들어오는 기업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제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이다 라는 정도의 공약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어느 분이 당선되더라 해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그 산청에 가면은 카이항공 산청 공장이 있습니다. 그 산청에 카이항공이 들어가게 된 배경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천에
현재 개발되고 있는 단지에 공장을 설립을 할 시기적으로 뭐가 안 맞아서 이 정보를 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알고서는 바로 부지 준비하고 세제 혜택까지, 그 상세한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산청에는 카이항공 산청 공장이 현재 있습니다. 직원도 대략 한 400~500명,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얻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